네,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산을 잘 이끌어갈 부산시장 참 중요한데 어떤 공약을 갖고 나왔는지 현안에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지. 어제는 박성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자와 이야기 나눠봤고 오늘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예, 부산 시민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설 연휴도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좀 멀리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서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좀 주목할 만한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홀을 네. 가덕으로 정하셨어요. 아, 예, 예. 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조선시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당신은 가덕을 위해서 뭘 했어? 나는 호가 가덕이요.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우리 부산 시민들 중에 뭐 라이온즈나 이 로타리 회원들 보면은 홀을 붙여서 명함을 새기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있죠. 예. 그런 데서부터 좀 착안을 해봤고요. 가덕이라는 말이 가덕도의 가덕인데 예. 뜻이 참 좋습니다. 더할 가자에 큰 덕자, 덕덕자, 예. 덕을 더한다. 그런 뜻 자체도 아주 좋은 말이고 부르기도 좀 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 부활의 절대적인 조건이다. 그런 또 절박감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로 가덕 김영춘이라고 호를 새로 바꿔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사실 예. 오전 시장에 성범죄로 인해서 이번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는 예. 죄송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김영춘 예비후보에겐 여쭙고 싶은 게 예. 만약에 2018년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때 양보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후회 안 드세요? 사실 2014년도에는 제가 양보한 게 맞고요. 그때는 야권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 그런 어떤 결단에서 양보를 했고요. 2018년에는 양보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해수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나라 한진해운이 파산이 되면서 해운 산업이 반토막이 났고요. 조선 산업도 수주가 안 되어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8조 원짜리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정부 안에서 잘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출마할 그런 상황이 되겠다 해서 끝까지 한번 싸워봤는데 그게 너무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출마할 기회를 놓친 거였습니다.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만약 좀 더 빨리 출마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는 자책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번에 부산시장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저는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임기가 한 1년 6개월 이상 남았던 시점에서 그래도 부산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25년 만에 인구가 50만 명이나 감소를 했고요. 노인 인구 비율은 7대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는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절망의 도시가 되겠다. 그런 위기감 때문에 집권당 이 후보를 내기로 한 마당에는 제가 그래도 민주당에서 가장 다선 의원 출신이고 또 현 정부의 장관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그럽니까?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고 물론 박형준 예비 후보와 그 여론조사에서 전체 후보를 놓고 보니까 이제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가는 건 있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확실히 박형준 예비 후보가 좀 앞서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예,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국회 사표를 내고 돌아온 게 12월 29일입니다. 그때 연말과 올 연초에는 아주 상황이 바닥이었죠. 그때는 저쪽 유력 후보와 차이가 20몇 %가 났죠. 네. 근데 한 달 만에 한 10% 이상 지금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승 추세가 확연하다. 이대로 계속 노력하면 시민들께서 또 김영춘에 대해서 또 김영춘의 부산 살리기 해법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다 그러면은 3월
이후에는 역전도 가능하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번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후보들이 좀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조금 더 책임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공약들은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 특히 부산 사회의 어떤 성문화, 특히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 태도, 이 문화의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고쳐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솔선수범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그 부산시 공직사회 안에서부터 좀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성들이 당당한 일원으로서 또 남성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일을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도 부시장 두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여성으로 무조건 해보겠다. 또 5급 이상 간부들 중의 한 35% 정도를 여성으로 의무화시켜서 추진해보겠다. 이런 예. 공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거기서부터 유리천장 허물기를 시작하고 부산 전역에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후보에 대한 뭐 평가 그리고 본인만의 강점 뭐가 있을까요? 다른 후보들도 다 뭐 장점도 있고 훌륭한 분들이시죠. 그런데 지금 부산은 굉장히 어려운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도시고 그야말로 위기의 도시인데 이런 국면에서는 위기 해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절반 이상으로 또 조선산업도 반의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다른 기재부나 경제부처들이 반대하는 재건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관철시켜내고 해운뿐만 아니라 조선산업까지도 살려내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해결사의 경험을 가진 김영춘이 다른 후보들보다는 현재 부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책임자가 아닌가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가덕 신공항 뭐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측의 공약 중 하나인 이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덕 신공항도 사실 국민의힘이 마지못해서 지금 최근에 찬성한다고 일부가 말씀하시는 거죠. 가덕 특별법도 국민의힘은 15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138명이 발의를 했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도 처음에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다가 부산 여론이 나쁘니까 마지못해서 일주일 만에 돌아서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진정성이 저는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잃어버린 10년이 바로 국민의힘 때문에 생겼지 않습니까? MB정부가 신공항을 백지화시키는 바람에 잃어버린 1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런 문제부터 반성하고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일 해저 터널은 갑자기 뜬금없이 뭐 아무 말 대잔치처럼 툭 던져버린 그런 공약인데 항구도시 부산으로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바로 해저 터널입니다. 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뭐 후보들은 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가덕 신공항 그리고 뭐 2030 월드 엑스포 이런 것들 그러니까 1번 공약이 가덕 신공항이어서 김영춘만의 이 공약이 좀 없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공약이 당연히 가덕 신공항이 되어야죠. 예. 그리고 부산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절대 절명의 생존 수단입니다. 그래서 2월 임시국회 통과뿐만 아니라 가덕 신공항의 조기 착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1호 공약으로 가덕 신공항의 국회 통과와 조기 착공을 내세운 거고요. 예. 저만의 공약이라 그러면은 부산 원도심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저발전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부산 원도심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6개 권역을 재창조하겠다 이런 공약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잘 안 보셔서 이제 유심히 잘 안 보시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면 죄송합니다. 가덕 신공항 머리에 확 박혀 있고 예. 원도심 이 재창조 6개 권역은
지금 잘 모르셔서 아, 그렇게 그래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호까지 가덕으로 지으셔서 네, 가덕신공항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부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간에도 너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죠. 1호 공약으로 내셨다 하니까 저는 이제 우리 예.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여러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환경 오염을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고 저는 그런 분들의 생각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부분의 그런 환경 훼손이나 이런 문제도 불구하고 부산으로서는 가덕신공항 자체가 목표하는 바가 좋은 일자리의 창출 또 좋은 기업들의 부산 유치와 부산 기업들의 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떠난 청년들도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야 부산의 미래가 열린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일부분의 손실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덕신공항을 만들면서도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공항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당 대표도 나서가지고 MB 정부 때 국정원 민간 사찰,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고 아마 이걸 또한 선거 때까지는 이슈를 가져갈 것 같은데 왜 이걸 선거 때 이렇게 터뜨렸느냐라는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말씀하십니까? 선거 때 그 문제 이슈 갖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저도 그 문제를 언론 보도를 보고 방송 보도를 보고 알았던 일이고요. 예. 그런데 그 일이 이제 보도가 되었으면 당연히 당사자로서는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대변인이 그런 논평을 낸 겁니다. 그걸 뭐 선거 이슈화한다 그런 좀 생각은 없습니다. 예. 네. 뭐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더 빨리 논의할 수 있었고 거대 여당인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뭐 지급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하는 것 또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지난번 재난지원금 결정이 작년 연말 국회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이 이제 2월이고 지금 결정을 해도 지급은 또 한두 달 더 걸릴 건데요. 생계의 위협을 받는 시민과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서너 달에 한 번씩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들이 입고 있는 피해와 손실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부족한 그런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은 선거 때문에 이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선거 이후에 해야 되는가? 그 사이에 시민들은 결정적으로 이 생계 위협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선거가 있건 없건 국회가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남겨주시죠. 예, 다시 강조를 합니다만 지금 부산은 위기의 도시입니다. 이번 부산 보궐선거는 위기의 부산을 살려내는 위기 해결사를 선출하는 시장 선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1년 3개월짜리 시장입니다만 이 1년 3개월을 10년처럼 사용해서 부산의 20년, 30년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을 선출해 주시기를 시민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서 감히 김영춘이 또 집권 여당의 시장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 함께 부산을 살려내는 선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였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